예. 31쪽 12지지의 성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1쪽입니다. 12지지의 성정.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그 10천간의 성정을 했습니다. 뭐 성정, 성격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중급에서도 뭐 아까 얘기 나왔듯이 뭐 급제니 뭐 비견이니 하는 그것들의 또 성정도 따로 해야 되지만은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12개, 그죠? 지지의 12개의 성정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만 살펴보면 이 내용들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 스스로도 좀 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중고급에서도 계속 이 다루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한두 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혹시 이제 혼자 책을 보시다가 좀 이해가 좀 덜 되는 게 있으면 질문을 통해서 제가 이제 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일 위에 자수부터 돼 있죠. 이거 했는 것 같은데. 자수부터 돼 있죠. 자수. 그죠? 자가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시간적 개념으로 자가 가장 앞에 나오죠. 시간적 개념으로. 그래서 자축, 인묘진, 사오미 인 나가는 거고. 근데 인이라는 게 인묘진, 사오미 이거는 계절적 의미에서 인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거는 입춘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자수의 성정은 맞죠? 했는 것다 그래. 했는 것때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그럼 아까와 말씀 안 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그러시겠네. 딱 들으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자 일단 넘어갑니다. 그럼 마지막에 넘어가서 해수 한번 볼게요. 해수 12지지의 성정 중에 35쪽 해수로 보면 해수에 보면 이제 어떤 내용으로 돼 있노? 이제 이 맥락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해수는 띠로는 그 대지를 말합니다. 돼지띠. 이제 돼지띠를 말하고 형이상학적으로는 오행상 수 물의 기운에 해당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음과 양의 물중지지상으로 보면 음과 양의 물중지지상으로 보면 음수이나 양으로 변하여 양수에 해당된다. 이게 이제 그거예요. 뭐고 체형이 이제 다르다는 거. 수와 그 화수는 체형이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다음에 넓은 바다의 해수요라고 하는데 항상 정지되어 있는 호수이고 정지수이고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이구나라는 거예요. 좀 이따가 여기 보면은 55쪽에 보면은 그 지금 오행별로 어떤 소속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제가 좀 세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쪽에 넘어가면 10개 천간의 기본 특징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외운다기보다는 잘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또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을 좀 외워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제 10개 천간을 말하니까 그죠? 천간을 하면 그 간목은 간목이 가장 먼저 나죠. 가장 먼저 나오니까 여기 보면 시작, 특허, 우두머리, 뭐 급한 성격도 갖고 있고 뭐 이런 거예요. 대의적 기질을 갖고 있고 뭐 중용을 인치 않는다 뭐 이런 간목이 만약에 간목 일간이라면 그 일간자의 성정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간목은 기토의 속성을 갖고 있다 이건데 여기서 기토의 속성이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아직 기초과정에서 진도가 안 나가는 합의 이야기입니다. 합의 그러니까 그 일간에 여기서 그 10개 기본 특징들 중에는 천간의 거는 그와 합의되는 글자의 속성을 갖고 있다. 자, 다시 보면 간목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성정이다. 그런데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이 표현은 짧지만 굵고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정이 갖고 있고
그러면서 이 보수적이고 물질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아까 합의 이야기를 합의되는 글자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기토의 속성이 있어 밀어붙여도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않는다. 그럼 뭡니까? 기토랑 리턴한다는 거잖아요. 이 말이거든. 그래서 끝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을목은 어떨까요? 을목은 경금과 합을 하잖아요. 경금은 어떻습니까? 결과잖아. 그 결과를 볼 때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 그죠? 부드럽지만 을목은 강하다 이거잖아요. 성정이. 그 여기도 보면 병화는 화끈하다. 화니까 화끈하다. 그러나 성정 갖고 있다. 그러나 불이 확 타고 없어지듯이 그저 뒤끝이 없다. 성도 버럭 내지만 뒤끝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또 화는 화려하기도 하다. 이 말이죠. 빛이 난다. 태양과 같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말을 잘한다. 인기, 아름다움, 인기. 그 다음에 병화는 신금을, 병신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신금의 성정을 내포하고 있어. 물질주의, 이해타산. 그 다음에 술을 지향하기 때문에 비밀이 있다. 다 드러내 보이는 것 같지만 안 감춥니다. 이 사람들은. 안 감추지만 남들한테 말 못하는 그런 비밀도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요것들은 십천간의 기본 특징을 일간으로 갖고 있으면 일간인 거고 내가 되고 만약에 내가 병화의 일간이다. 그러면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목의 성중으로 목생화 하잖아요. 목생화 하니까 그 일간이라면 내가 빛나고 이겁니다. 만약에 이 관이 화라면 그 관이 빛이 나고 이거예요. 뭐 이미 고급 하시는 선생님도 아시겠지만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식상이 막말로 뭐 병화라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일, 그죠? 또는 내가 표현하는 것들이 참 아름답게 한다. 이거예요. 이런 거죠. 말도 만약 내 식상이라면 내가 표현한 것도 진짜 화려하게 아름답게 빛나 보인다. 이런 거. 내가 하는 일이 빛난다. 그 다음에 인성이란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글과 학문이 굉장히 빛나는구나. 이제 남들이 다 봐도 아, 저 사람 좀 학자적 그런 스타일이겠구나. 이제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십신의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10개의 기본 특징은 이제 그래서 이해하시고 넘어가고. 우리 아직 제가 형과 총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12개 지지 또 나옵니다. 지지의 특징. 아까 했는 것들과 좀 다 그래요. 좀 그만합니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인데 12개 지지의 기본 특징은 목은 아까 했는 거는 목은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지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의 것도 인목은 이제 범띠를 이야기하는 거죠. 범띠. 띠로는 범띠인데 그래서 범처럼 중용적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욕망과 권력을 지향한다. 이런. 그래서 여기서 또 생명을 키우기도 한다. 그다음에 묘라는 글자는 묘는 토끼띠를 말하죠. 그래서 토끼처럼 깔짝거린다고 제가 표현해 놨는데 토끼처럼 그렇다. 토끼의 형상의 어떤 성정을 띠고 있다. 그럼 자체 만족 유지, 또 일관성이 좀 없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역량에 비해 대가가 적다. 이런 거기도 하고 신뢰를 쫓아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고 어린 새싹을 말하기도 하고 또 솟구치는 욕망, 그죠? 활동력이 강하다. 자, 이렇게 해서 요 한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런 내용들은. 또 그 다음 넘어가면 지지오행의 속성. 여기 지지오행의 속성을 한번 읽어보시면 요거는 그 자연의 질서를 이야기한 겁니다. 자연의 질서를. 자, 제가 좀 하나만 이 목을 한번 볼까요? 목은 하도 많으니까 뭐를 한번 보고요. 자,
그러면 자, 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목해와 봄 해놨습니다. 봄의 계절 인묘진을 이제 목이라 하고 지지에서는 그다음에 양의 운동성의 시작이다. 그죠? 인묘진 상호미가 이제 오행적으로 봤을 때는 목화가 양이죠. 그래서 양의 운동성의 시작이다. 또 현실적 물상적으로는 세상을 말하고 그죠? 추진력을 말하고 목의 운동성이 지지 목의 운동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의욕적이고 진취적이고 또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성정이다. 만약 여기 투자라는 거는 목이 재성일 때 그 재성은 어리잖아요. 일단 목이 어리니까 어린 재물, 그래 부피를 치면 적겠죠. 그죠? 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돈이 들어오면은 이 목의 재물은 또 재투자하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목이 재성인 사람들은 경금이 아니라 이제 금일간자들은 목이 재성이죠. 금일간자들은 목이 재성인데 금일간 내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재성은 비교적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성정을 갖고 있다. 그래서 금일간자들은 재물을 자꾸 이제 이 재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성정을 많이 갖고 있다. 이래 보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 보셔도 되고, 그래서 간목은 예를 들어서 천간의 간목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마음먹으면 물에서 빛을 내서라도 시작하려고 하고 아니다 싶으면 중도 포기할 줄 안다. 자, 을목은 요거는 인목입니다. 을목하고 인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간목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인목입니다. 인목은 또 이어서 왜 나가면 안 되는데. 인목과 그 밑에 그러나 을목은 해놨는데 요거는 묘목은 그걸 바꾸셔야 됩니다.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실속형이지만 묘목은 굉장히 실속입니다. 을목도 마찬가지고 외유내강형의 기질이 있고 그죠? 묘목은 천간으로 가면 을목이지 않습니까? 그 성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속성을 가지고 또 이들이 월급 받는 자라면 월급이 적을 것이다. 세삭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진토는 반토는 반목 반화로 그죠? 습기 있는 봄의 땅이기도 하고 나무는 진토에서 습토를 만나야 잘 자라. 진토에서 나무가 잘 자라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토는 이 습토이기 때문에 땅에 먼지가 막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다 물을 하나 탁 넣으면 어떻습니까? 먼지들이 쫙 모여버리잖아요. 습기가 있으면은. 그런 형국이다. 그래서 진토는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모은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 오행이고 뭐 이 10개 천간이고 12지주간에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자연에서 어떤 자연이 변화하는 그 가운데서 그 운동성 속에서 이 전부 다 내재되어 있다. 그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뭐 화는 여름을 말하는 거죠. 계절적으로 화는 여름을 말하고 여름의 성정을 갖고 있다. 사오미는 이제 여름의 화는 순수하고 이상적이고 인기 중심적이고 활동적인 속성이다. 왜 순수하고 이상적이고 인기 중심적이고 활동적인 속성이다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밝으니까 또 훤하니까 다 드러나 있으니까 밝으니까 안 순수할 수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상적이고 그죠? 이 사오미가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오미 운동성은 항상 지지의 거는 방합과 삼합의 운동성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잖아요. 가고자 하면 나가는 방향이 그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인목은 여기서 내가 화로 가잖아. 그죠? 여기는 뭐고? 여기는 이제 이 수고. 그죠? 인목은 위치가 여기죠. 여기가 인목의 위치나. 인목은 어디로 갑니까? 화로 가잖아, 화로.
인명은 화로 간데 그래서 지장간에 있는 게 보면은 병화가 있죠. 병화가. 그죠? 지관에 이 병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는 이미 앞이 보인다 이말 훤하게. 아까 빛을 내서라도 대출을 해서라도 투자한다라고 안 했습니까? 투자잖아, 투자. 아까 재투자한다고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그죠?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병화는 왜 빛을 내서라도 크게 하노 이 말이잖아요. 제가 왜 병화를 깔고 앞이 훤히 보이거든. 망할 값이라도 지금은 자기는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목은 이제 투자한다는 거고, 투자해도 인목은 빛을 내서도 한다 하고, 지금 여기에서 사오미가 가고자 하는 것은 사오미. 이건 어디로 갑니까? 금으로 사유축 금으로 가거든. 그 여기 이제 속에 하늘의 기운이 들어 있는 게 경금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앞이 보인다는. 실리. 그다음에 인기 중심은 왜 인기 중심? 화가 인기 중심 화. 훤하니까 화려하다. 그 자꾸 이제 이 확대해서 이제 그다음에 활동적이다. 활동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대낮에 활동하잖아요. 그럼 수는 어둡지 않습니까? 활동적이지 않겠죠, 당연히. 이제 이렇게 좀 자연과 더불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 밑에 이제 한 장 넘어가면 운에서 맞는 오행별 특성, 운에서 맞는 특성. 이 우리가 혼자 이야기하는 거죠. 목화 금수는. 목은 뭔가 자꾸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목이라는 성정이, 목이라는 에너지가 우리한테 주는 게 자꾸 그런 걸 느끼게 한다는 거죠.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운에서도 목대운이 와보세요. 목대운이 오면 간목이든 을목이든 목운이 오면 자꾸 새로운 뭔가를 하고자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화는 어떻습니까? 화는 화려하다. 현실이 화의 운을 맞으면 현실이 화려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이 안 좋아도 좋다고 착각한다. 그러니 화일간자들이나 화기가 조금 강한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이 굶어 죽어도 배 터져 죽을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 정도로 이 화의 에너지가 그렇게 느껴지게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현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그죠? 현재 내가 안주하고 현재 할 일만 한다. 더 어떻게 지키려고만 하지, 유지하려고, 그죠? 유지하고 지키려고만 하지. 더 어떻게 재투자하고 뭐 할 그런 거는 없다.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 금의 성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금의 성정이. 근데 아까는 금일간자는 재투자하는 데만 쓰려고 했잖아요. 그거하고 요거 다르죠. 다릅니다. 그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금이라 하면 일단은 금의 운이 오면 있거든. 금의 운이 오면 현실을 만족하고 안주하고 현재를 잘 유지하려고만 한다라는 거예요. 목은 많이 움직이는 거고 새로운 뭔가를 하려고 함이고, 그죠? 화는 어떻습니까? 현실이 좋지 않아도 사실상 빛나 보인다라는 걸 외부에서 봐도 화려하게 보인다. 수는 좋아도 안 좋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좋아도 늘 현실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물상노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행적으로 보면 목은 뭐 나무고 화는 불이고 그거예요. 거기도 제가 그 프린트물 드리는 거 물상노를 잘 이해하시려면 제가 프린트물 우리 첫 장에 드리는 거 보면 있을 거예요. 진짜. 그 이제 자연에서 빗대어 보면 목은 나무라 했지만 새싹이기도 하고 우리 사람으로 보면 어린 시절이기도 하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다음 화는 불이잖아. 물상적으로 불이기도 하지만은 꽃을 말하기도 하고, 목이 새싹이면 화는 꽃을 말하고, 그죠? 새싹이 꽃을 피운 것이고, 그죠? 흙은 그것을 조절하는 경우, 다음에 열매 맺기 위해서, 그죠? 그 새싹으로 씨앗에서 새싹으로 태어나서 어떻습니까? 꽃을 피우고 그 토의 개입에 의해서, 그죠? 또다시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고, 금이란, 그죠? 금은 물상적으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이거예요. 그다음 수는 다시 씨앗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은 이제 물상이란다.
그 요 한번 읽어보시면 왜 을목은 왜 초목이고 화초고 왜 그죠? 그렇게 이제 이 자문자답을 해보시면은 이해력을 훨씬 더 높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또 가벌병정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번 읽어보시면 대충 이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2개 지지의 물상. 그죠? 자축이 뭐 세로로 해놨습니다. 자축이 이 물상들. 그죠? 이건 지금까지 해오던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는 자가 아니라 중간에 쭉 내려가면 이제 금으로 신금은 그죠? 금속, 기계, 정미소, 선밭, 그죠? 바퀴, 절단기, 뭐 가슴, 갈비뼈, 대장 이런 요 55쪽에 나중에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금은 이제 금속, 기계 이쪽 쪽이니까 그렇고, 예? 예. 그 밑에 뭐 유금은 뭐 종 해놨는데 생긴 모양이 종처럼 생기지 않습니까? 또 종은 또 쇠로 만든 거다라는 거죠. 유금은 신금은 이 경금과 마찬가지로 그냥 무쇠.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유금은 우리 천간의 신금과 마찬가지로 유금은 이미 신금에서 뭔가 만들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금을 거친 것. 그죠? 그래서 보석, 기계의 부품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행의 강론 또 예. 자, 이것들도 저 앞에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선생님 스스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들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죠? 자, 한번 읽어보시면 또 좋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빈듯이 옆으로 누운 놈에 나옵니다. 요거는 10개 천간의 성격과 적성을 말한 겁니다. 그 요 앞에 우리가 쭉 내용들을 앞에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관출해서 갑목일간자는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제 일간자, 자기 일간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병화는 한번 볼게요. 병화는 자충우돌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좀 다이나믹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태양처럼 맹렬하고 저돌적인 공격성도 갖고 있고, 또 성질이 급하고 순발력이 있다. 성질은 급하나 순발력은 있다. 데모하는데 그 선봉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고. 그러나 두 번째 성격은 끈기가 좀 없을 수 있다. 왜? 불같이 바락 끓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을성이 없다라고도 표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비밀은 못 참는다. 그러니까 잘 감추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화의 성질들은.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천방지축이다. 그래서 실수가 많다. 왜? 불은 좀 급하잖아요. 그래서 좀 급한 그런 성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방지축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성장하면 무섭다라고 이제 그냥 활약하기 때문에 불같은 성격이다. 그 다음에 모방을 싫어하고 개성을 중시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병화일간자를 대체적으로 보면 모방을 싫어하고 해놨는데, 그 다음 그 각기 인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하는 걸 잘하고 내 혼자 좀 개성을 중시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판단이 빠르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천방지축이라고 했는 거는 천방지축이기도 하지만 급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가 많다는 것도 판단이 빠릅니다. 판단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 실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잦다. 조금 더 생각하면 괜찮은 거죠. 그 다음에 자부심이 대단하다. 자부심이 내가 밝잖아요. 내가 태양이거든. 그죠? 그런 성정을 갖고 있다. 그 뒷마무리는 조금 부족하다. 와락 하는 것 때문에. 그러나 병화만 놓고 봤기 때문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요 옆에 또는 수라는 글자가 있어가지고 야를 잘 보호하면 또 다른 성격이 또 나오죠. 성격이 이렇다. 그죠? 일간일대를 말한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의
즉 이런 성격을 가진 이 사람의 병화의 적성은 어떤 게 맞노? 이제 이런 거죠. 그 봉사 정신이 강하고 종교인이 잘 맞다. 그죠? 사회사업가, 대민봉사, 공무원 이런 것들의 적성이 잘 맞다. 문화예술인, 언론계, 언론, 연예인 이런 쪽의 적성이 잘 맞다. 이런 내용들. 요거 재미삼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좋고 또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오행의 진학, 직업, 사업적 적성 보는 방법. 사업적 적성 보는 방법. 자, 여기에 보면은 문과는 수목을 말하고 그다음에 이과는 여기 이 화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용신과 복신을 참고하면 더 좋다 이래 놨습니다. 자, 우리 용신 이야기가 나도 용신과 복신이라는 거는 뭐 우리 같은 맥락에다 봐도 됩니다. 희용에 이제 관한 이야기인데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보면 오행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끌리면 어떻습니까? 내게 강한 기운은 끌림이잖아요. 내게 강한 기운은 내가 끌림이거든. 그런데 그게 내한테 맞는 적성일까요? 이거는 그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이제 내한테 많은 오행은 끌립니다. 내가 목의 기운이 강하다면 목의 기운을 끌려요. 화기가 강하다면 화기로 끌리고 에너지가 내가 그 에너지가 충만하니까 그죠? 그렇게 하려고 합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용신과 복신을 따져보라는 얘기죠. 용신과 복신을 따지고 보면은 내가 끌림이 있는 곳은 내가 에너지가 충만하기 때문에 끌림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나 결과를 보려고 하면 그쪽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내가 기운이 없던 것이 용신일 수도 있잖아요. 기운이 약한 게 복신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에 나오는 결과는 다르게 나오죠. 희용과 복신을 썼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만한 그 결과가 좋게 나오죠. 용신이라면 복신이라면 뭘까요? 일단은 불균형한 걸 갖다가 이제 균형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간이 느끼기에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럼 말 그대로 행복감을 느끼겠죠. 뭔가 안 맞는 걸 맞춰주니까 이거잖아요. 불안정한 걸 안정하게 하니까 결국은 그 일간자는 그 명주는 안정을 느끼게 돼요. 그게 뭐 다른 탈 없으면 행복한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복신이든 용신이든 이것들을 가지고 노는 게 내가 훨씬 더 지금 당장에는 그에 대한 기운을 내가 느끼기 힘들기 때문에 그걸 좀 실을 꺼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내한테 나중에는 더 크게 다가온다. 그러나 출발은 내가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만약에 자꾸 할 때 근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그렇게 비교해 볼 때는 직업 적성은 여기서 이야기했는 용신이나 복신을 참고해서 하는 게 맞다 이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목에 대한 진학 적성은 어떻고 화에 대한 것은 어떨까? 그죠? 고에. 근데 여기서 해놓은 거 보면 대체적으로 목은 어떻습니까? 목에 물상과 관련된 직업군. 그럼 목은 뭐 나무, 또 새싹, 어리고 이런 거잖아요. 그와 관련돼 있는 어떤 직업군들을 목에다가 성대 있고, 그다음에 화는 화대로 화의 물상과 관련돼 있는 것. 화는 어떻습니까? 전기, 전자, 방송, 통신 이런 것들거든. 그런 것과 관련돼 있고 그런 직업군, 그죠? 그래서 이거 선생님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제 지금까지 했는 거는 앞으로 지금 할 거는 진짜 상생상극이거든요. 지금까지 했는 거는 전부 다 그 각각의 오행의 특징, 성정 이것들을 말한 게고 또는 또 천간에 10개 천간에 각각이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성정, 특징 뭐 이런 것들을 했지 않습니까? 지지의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그것들이 이제 이 계절적인 거 이런 거 했는데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상생상극 하는 거 이거거든요. 상생상극. 우리가 상생상극 한다는 것은 여기서 일반적으로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입니다. 이미 음양이라는 것을 다 했지 않습니까? 음양은 항상 같이 있다. 목에도 음양이 있고 항상 음양이 있다. 우리 그러니까 그 바로 옆에 이제 55쪽이죠. 그 바로 옆에 보면은 오행의 여러 종류 속성 일람표라고 해놨는데 이것들이 그 오행 안에 다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한 것들이 다 소속되어 있어요. 그 소속되어 있는 것들이 상생하더라. 생 관계 목은 자 상생상극에서 상생이라는 해놨거든. 상생 생은 낳는다라는 거잖아요. 그 낳는데 목은 목생화, 목은 화를 낳고, 그죠? 또 보면 화는 화생토, 또 토는 화는 토를 낳고거든요. 요게 이제 결국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변화. 또 토는 토생금을 낳고, 그죠? 금을 낳고, 토생금은 흙은 쇠를 낳는다, 그죠? 산에서 이 광물질을 광석을 캐듯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함으로써 이제 그걸 해놓은 겁니다. 금생수, 그죠? 금생수. 그 산에 이제 바위 틈에서 이 물이 나온다는 어떤 그런 거고요. 그다음 수생목은 목의 자양분이죠. 그래서 상생한다. 목은 화를 생하게 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불 때는데 화력을 좋게 하려면 나무를 갖다 집어넣으면 불이 살아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화는 화생토라고 했죠. 토. 화생토. 옛날에 우리 배울 때 있었습니다. 타고 남은 재죠. 타고 남은 재가 땅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 결국은 이 땅으로 간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토생금은 그 땅 속에서 광물질을 만들어지고 그걸 금을 캐내는 거죠. 그 나타라는 거. 금은 또다시 이 술을 만들어내는 거. 술은 목에 자라게 하는 거고. 이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화가 잘 있으려고 하면 목이 잘 있나 없나를 봐야 되죠. 그죠? 그 지속성이 있나 없나는 거다. 생하면. 만약에 수가 잘 있어야 되는데 수가 잘 있으려고 하면 금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럼 만약에 금이 없는 수는 반짝하고 말겠죠.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생해줌이 없으니까. 그 물에 수원지가 없으니까. 요게 이제 상생의 관계다. 그 밑에 극은 목극토 한 가지 건너간 거예요. 목극토. 목은 화를 건너서 토를 극하고, 그죠? 그 토는 금을 건너서 수를 극하고, 그죠? 이 극한다는 것은 목극토란, 나무는 땅에 토에다가 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극받는 토는 목에 제공만 해주는. 네가 우리 아들 만든 이 뭐라 해야 되노?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거잖아요. 완전히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목극토, 토는 수한테 또 그렇게 하죠. 내가 너를 마음대로 조절할 테니까 이 수 입장에서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꼼짝 못 한다는 거예요. 이긴다, 극한다 말 그대로. 지 의도와 관계없이 그저 그 극하는 그 오행 그 글자에게 이제 당한다. 그 조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보면은 그래 이 상생상극은 상생이라는 말과 상극이란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데 여기서 보면 이제 생할 건 제일 밑에 보면 생할 건 생해야 하고 생 받아야 될 건 생 받아야 되고 극할 건 극해야 된다라는 얘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 받아서 좋을 게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는 생을 받아야 되잖아요. 생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다. 그런데 이 극을 받아야 될 경우는 아이지만은 어떻습니까? 공공장소에서 막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하고 막 놀고 하면 얻어요. 그것도 생해줘야 됩니까? 아이고 잘한다 이래야 됩니까? 아니잖아. 그건 또 이 사회적 질서 때문에 그걸 제재를 해야죠.
그만해라 여기서는 그러면 안 돼. 제재를 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그런 관계가 이제 생과 극의 관계인데 그것도 생도 생 받을 거는 생 받아야 되지만은 극 받을 거는 극을 받아야 된다는. 그래야지 이 사회적 환경도 그래야 이 상생상극이 잘 돼야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명속에서도 만약에 금의 오행이 강해. 내가 명 8글자를 딱 열어보니까 금의 오행이 강하더라. 그러면 그럼 극 받는 게 낫죠. 그것도 토가 많다. 만약에 토생금 하더라. 그러면 금은 어떻습니까? 금 에너지가 기고만장해졌어. 그럼 야는 또 어떻게 합니까? 상생상극은 지금 여기 상생상극은 이 하나의 글자가 자 우리 동그랗게 써볼게요. 목화 토금수가 있으면 야들이 이렇게 아까 생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죠? 생하고 또 극도 하지요. 극 그죠? 바깥으로 돌아가는 거는 생하는 거고 안에서 도는 거는 극하는 건데 그죠? 자, 뭔가 하나가 그죠? 많거나 강하면 좋아. 이 에너지가 강해.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항상 이 자연이 움직이는 게 생과 극을 동시에 하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설기도 하잖아. 그렇죠. 요거는 내 마음대로 뭐해. 그건. 그래서 어떻습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해주기도 하고, 그죠? 또는 내가 극해야 되면 극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강해짐으로써 그 뭔가를 끌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설기라고 하는 거죠. 설당한다. 그러면 하나가 강해지면 동시에 이 강해지고 이 화력이 세질 것이고 또는 불이 꺼져볼 수도 있고 이 강하니까 촛불 같은 게 쬐면 이제 불씨 살락 하는데 장작을 확 갖다 보면 어떨까요? 오히려 불을 꺼집니다. 그건 극보다도 뭐한 거죠. 그런 상황이 명속에 있나 없나도 봐야 된다. 이제 그런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극도 하니까 그죠? 극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요게 극하니 이것처럼 막 끌려고 하니까 그죠? 끌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힘들어질 것이고 그죠? 여기 살아남으면 좋을 것인데 죽어지면 또 힘들 것이고 그죠? 또 어떤 요 놈은 내가 강하니까 수기를 지나치게 물리 말라버린다는 거죠. 자양분이 고갈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힘들어질 것이다. 하나가 많으면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요게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으면은 요걸 꺼내들이 갖고 쓰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회적 이 환경에서 변하는 기운들은 요거만큼은 내가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자동적으로 하지만은 요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있어서 잘 극을 받아야 이것들이 다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극 받을 놈은 극 받아야 된다. 그죠? 그런데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이 운에서 금이라는 게 없다. 명에서 없으면 이제 이러한 명을 가진 거죠. 그러면 운에서 이 금이라는 게 이제 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수가 와. 수가 오면 또 생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기고만장해지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이것도 작살나고 이것도 작살나고 그런 환경이 된다. 이게 이제 상생상극이다. 생받을 건 생받고 극받을 건 극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55쪽에 해야 되는데 55쪽은 다음 시간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기초과정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셔도 좋습니다.